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례 보금자리론의 Q&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신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9조 가까이 판매가 됐다고 하니 목표량이 39조였으니까 많은 부분이 벌써 채워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개요를 설명을 드린다면 주택 가격 9억까지만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소득이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 증빙은 되셔야 합니다. 최대 한도는 5억이고요. 지금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형은 그냥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주택 가격 9억까지 가능하고 뭐 소득 제한 없는 건 똑같고요. 금리가 조금 낮아졌잖아요. 처음 발표했을 때보다 내려갔는데 연 4.25에서 연 4.55까지 기간별 금리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우대형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6억 이하 그리고 소득 1억 원 이하인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더 혜택을 주려고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금리가 4.15에서 4.45로 조금 저렴합니다. 이게 특례보금자리론의 개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일단 디딤돌 대출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매매가와 KB 시세 둘 중에 하나라도 9억을 초과하게 되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KB 시세가 없으면 감정원 시세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매가와 KB 시세, 감정원 시세 모두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9억이 뭐 하나만 넘는다 이러면 진행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대출 한도는 또 낮은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KB는 9억인데 매매를 8억에 했다. 그러면 8억에 70%가 대출 한도가 될 수 있고요. 7, 8이 56, 5억 6천이지만 최대 한도는 5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소득은 제한이 없고요. LTV는 기본이 LTV 70, DTI 60%, 생애 최초인 분들은 LTV 80%, DTI 60%고요. 규제 지역, 지금 규제 지역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까지가 규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LTV 60%, DTI 50%에 해당이 되겠지만 실수요자는 어떤 분을 뜻하는 거냐면 주택가격 8억 이하이고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대 한도 5억이고요. 처분 조건이 따라 붙는데 보금자리론은 원래 1주택자만 가능한 상품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인 분들이 2년 안에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품인데요. 지금 뉴스에서 3년 내 처분 조건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기사화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청할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자꾸 참견을 해서 제가 이렇게 안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처분 조건부가 일시적 이가하고 우리의 세금하고 일치가 될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처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 용도는 매매, 대환, 보전 모두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보전은 임차 보증금 반환 용도인데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는 것을 보전 용도라고 하고 있는데 반환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그리고 50년까지 대출 만기가 가능한데요. 40년은 만 39세 이하 혼인 7년 이내이신 분들이 사용 가능하고 만기 50년은 34세 이하 혼인 7년 이내인 분들이 가능한데요. 이 50년 상품 같은 경우는 이 체증식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치가 불가능합니다. 모두 비거치로만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이렇게 3개의 상환 방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입 조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집에 전입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추가주택 매수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매수를 하게 되면 안 돼요. 1년마다 검증을 하는데 혹시 발각이 되면 그 집을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조건하고 새로 산 처분 조건을 헷갈려 하시는데요. 일단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은 뭐 2년 안에
팔아야 된다. 이게 3년으로 바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혹시라도 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면서 내가 집을 샀다. 그러면 들키면 6개월 안에 파셔야 됩니다. 대출 금리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대출 금리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여러 가지 항목에 우대 금리가 존재를 합니다. 이 우대 금리는요, 이 우대형인 상품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할인, 이 기본 금리에서 우대가 0.1만 할인되는 것은 일반형인 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0.1은 아낌이 보금자리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전자약정을 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서 우리가 SC제일은행이라든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우대형 0.1% 할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직접 주택금융공사 앱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0.1% 우대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에 해당이 되고 소득이 1억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분들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저소득 청년이라든지 사회배려층. 사회배려층은 누구를 뜻하는 거냐면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뭐 이런 사회배려층이 할인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혼가구 역시 0.2%. 물론 소득 기준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요. 질문을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데 청년 우대 사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대출 신청인 기준인가요? 모든 대출은요, 사실 차주 기준입니다. 차주를 보통 대출 신청인이라고 하고요.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이 되는 뭐 저소득층 청년이라든지 40년, 50년 만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분은 대출을 신청하는 분의 나이로 판명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대출 신청할 때 그 연령으로 계산을 해서 할인 금리라든지 만기를 적용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요건이라고 하면 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이 5억까지거든요. 5억 이하이고 그리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디딤돌 대출로 만약에 한도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결합을 해서 두 가지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같은 공사 상품이기 때문에 채권 최고액을 빼지 않고 대출 원금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도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두 가지 상품을 결합해서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론에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금자리론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냥 특례 보금자리론하고 살짝 다른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누구를 뜻하냐면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보유 현황 검증 시 임대로 등록된 주택이 있는 경우는 생애 최초 구입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대 등록이 된 집 같은 경우에 아주 오래전에 2018년 이전에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서 제외를 하게 되어 있지만 그게 주택수에서 빠진다는 얘기지 생애 최초로는 진행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인 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LTV 80%, 한도가 많죠. LTV 80% 이내, DTI 6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우리의 보통 지금 조정지역을 뜻하는 건데요. 보통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은 10%를 차감하게 되어 있지만 생애 최초인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더라도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빨간색 제가 해놨는데요. 자, 대출 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생애 최초는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애 최초는 80%까지 해주는데 거기에 전세가 끼어 있으면 한도가 너무 늘어나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게 은행 상품에서는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에서는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 생애 최초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라는 점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한가요? 뭐 결론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사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중이면 불가하니까 대출 실행일 당일까지 상환하시면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 공사 상품이 아닌 전세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어요. 특례보금자리론 상환하지 않아도. 하지만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에 DTI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본인의 전세대출 금액을 넣고 DTI를 계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을 하실 분들은 기존 은행에서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그리고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을 하다가 나중에 시장 금리가 하락이 돼서 내가 다른 은행 상품으로 대환을 하려고 한다. 그때 특례보금자리론에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쌍방향 모두 면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일단 바꿔보자. 나 지금 뭐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 싶다. 내가 2억 5천 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담대 잔액과 LTV 70%, DTI 60%, 그리고 최대한도 5억 중에 모두 충족해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건데요. 사업자 대출도 대환이 가능한가요? 대환이 불가합니다. 안 됩니다. 개인 대출만 대환이 가능합니다. 정책 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존에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 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한 용도의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배우자가 받은 기존 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나요?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남편이 받은 대출을 부인으로 상환할 수 있다, 대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살펴봤고요. 그럼 신청하고 접수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 앱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스크래핑 서비스가 뭐냐면, 스크래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서류를 제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자동으로 끌어오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래핑 서비스에 동의를 한다라고 하면 행정정보, 그 각각의 모든 서류를 간편하게 다 끌어와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뭐 챗봇 상담 서비스 HF톡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이거 되게 좋은 건데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와 전화 문의가 어려운 청각 장애인들은 원격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예전에 아끼비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의 대부분이 뭐 연세가 많으시거나 컴퓨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까지 섬세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많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하거나 디테일한 상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1688-8114번으로 전화하시면 정말 친절하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공사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라도 나가는 돈을 줄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